처음에 천지가 생기는 원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냐면,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내려와서 땅이 되고. 그래서 양은 가벼운 것, 음은 무거운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남자와 여자도 음양이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절 같은 거, 여름, 겨울. 그렇죠. 봄여름은 양이 되는 것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4개잖아, 그죠? 4개짜리는 좀 나중에 2개짜리만 보는 거야, 보면. 그냥 떠오르는 게 밤낮 그런 거. 아까 오케이. 어둡고. 그렇지. 밤낮도 맞아요. 하나고 어둡고. 쓰셨어요. 밝고 어둡다. 썼구나. 밤낮.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추론을 해봅시다. 동과 정이라고 그랬어.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럼 동물과 식물은? 여기서 다 나오는 동물은 움직이는 것이고 식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니까 동물은 양이고 식물은 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를 다 활용을 해야 돼, 이 아니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다. 그러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50W짜리 전구가 있고 200W짜리 전구가 있고 5W짜리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게 음이고 요게 양이 되겠죠. 밝은 게 양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 되겠죠. 자,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양중 음이요 음중 양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음양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음양은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남자 여자는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절대적이긴 하지만은 큰 여성 호르몬이 다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남자한테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있단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양중 음이요 음중 양이다. 참 재밌죠, 동양철학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양중은 뭔 소리인가 알것 같아요. 동양철학이 참 재밌어요,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서양대 씨도 인정한대요. 그냥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가 뭐 몇백 명 정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천재들도 공부한 거 보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뭐 강하다, 약하다, 아니 족자리. 이거 있어요? 여기? 작은 거 뒤쪽에 보면 음양에 대해서 조금 나와. 음양론자. 음양론. 쭉 나오죠. 거기 쭉 보면은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쭉 나오면서 음양의 근본적인 개념에서 기능, 가볍고, 형체가 없고, 뭐, 쭉 나오죠.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음양의 개념에서 이런 대립적인 것과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러한 것고 있는데, 기와 어떤 물질이라는 것. 자, 양은 기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은 물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 양의 기운, 그 기가 실질화되고 현실화된 것이 음이다. 그러면 뭐예요? 양은 음의 뿌리가 되겠죠. 양은
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밑바탕. 나무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양이에요? 뿌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것을 살려주는 근본 힘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죠. 그래서 뿌리가 양이에요. 우리가 식관을 얘기할 때 병화, 정화, 뭐 병금, 신금, 무토, 기토 이런 걸 쭉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것은 바위고 신금이라는 것은 보석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금이 바위예요? 근데 왜 이거는 보석이고 이거는 이거 바위라고 그러고 근데 감목에 가서는 이건 큰 나무래요. 거목. 을목은 작은 나무 하죠. 갈대라고 그러면. 안 맞아.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달이다. 그 다음에 병정. 무토는 거대한 산이고 기토는 작은 밭이다. 임수는 거대한 호수고 개수는 작은 시냇물이다. 이렇게 자연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갑, 병, 경, 무, 임은 양이죠. 이건 기운이야. 그 다음에 이 음간들, 을, 정, 신, 그 다음에 개수, 기토. 물질이야. 기운과 물질이다. 그럼 나무의 기운은 어디 있어요? 뿌리 있죠. 여기가 갑이고 이게 을이야. 양이라는 것은 기적인 기운이 강한 것이고 을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음간은 현실성이 강하고 적응력이 좋고 생활력이 강하다. 양간은 강한 것 같은데 한번 꺾이면 헤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일어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운과 물질.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뭐예요? 신금 보석을 포함하는 광맥의 커다란 기운, 바위, 광맥 그런 게 되겠죠. 신금을 포함하고 있는 보석을 캘 수 있는 금광이면은 금을 캐려면 돌을 얼마나 깨야 돼?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이 금이잖아. 그게 신금, 결과물 금, 신금. 그거를 캐기 이전에 어떤 거대한 광맥 자체가 경금이 되는 것이죠. 임수는 뭐예요? 물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이라는 건 뭐냐? 안개, 구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땅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바다, 호수, 아니면 지하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게 되기 이전의 상태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수하고 하는 거는 다 개수. 그렇죠. 그러면은 음양간의 어떤 수면은 수, 목이면 목의 구분이 되죠, 이제. 음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행과 십관과 십이지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것은 일단 기운과 물질의 차이가 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양은 순환을 한다. 순환. 그래서 음극 즉 양생.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을 생각한다. 양극 즉 음생.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주명리학에서는 태초에 무엇이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 오행 중에서
아까 음양 중에서는 음이 태어납니다. 오행 중에서는 그럼 무엇이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과토, 수에서? 네. 수 아니면 토 같은데. 수요. 물이 제일 먼저 생겨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야. 실제로 과학에서도 생명이 어디서 탄생해요? 물에서 탄생해요. 과학에서도. 물에서 최초의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그랬던 것 같아요. 물에서 생겨서 진화를 거듭거듭해서 물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네발 달린 짐승이 되잖아요. 처음 출발은 어디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기관이 되고 하나의 생명체가 되기 시작하고 박테리아. 그 다음에 그 박테리아에서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어류가 되고 그 어류가 땅으로 올라오면서 네발 달린 짐승으로 변하는 과정. 그게 진화잖아요. 다행히 진화거든요. 자, 과학에서도 그렇고 삶 영역에서도 그렇고 첫 출발은 물이에요. 물, 수.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극, 즉, 양생. 음이죠, 수는. 그러면은 음이 혼자 있으니까 양을 만들어내요.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담이 있으니까 이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는 게 화예요.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올까요? 둘이 만나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목이에요. 목이 극성해지니까 또 상대적인 것, 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또 나타나야 되죠. 글쎄요. 금이죠. 금금목.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이 생겼어. 얘네들을 다스리고 조화시켜줄 수 있는 기운이 하나 필요해. 그게 터예요. 수화, 목금토예요. 탄생 순수. 우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주 생성의 순서라 그러고, 그래서 생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1부터 5까지를 생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생수. 살아있는 물이기는 한데, 그 수가 아니라, 숫자라는 수, 물 숫자 말고, 생성시켜주고 탄생시켜주는 수다. 1, 2, 3, 4. 5라는 숫자가요? 1부터 5까지를 생수라고 불러요. 6부터 10을 성수. 성숙됐다. 성숙된 숫자, 그래서 성수. 생수, 성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명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생수, 성수는 이제, 그, 독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날 숫자 갖고 노는 사람들인데, 숫자 갖고 노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맨날 떠들지는데, 별 얘기도 아닌데 괜히 시각됐다. 그거는 이제, 이 음양오행에서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과 음양오행이 그 명리학에서 보는 관점과 도교에서 보는 관점들이 서로 조금씩 틀려요. 그 조금씩 틀리고 이 명리학 안에서도 서로 이론이 기초 이론은 똑같지만 좀 발전해 나가면 서로 틀려. 학파가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그 학파의 그 차이 이전에 어떤 기본이 튼실하면은 어떤 학파의 이론이든 다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음양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게 돼요? 음과 양은 대립도 되지만은 음과 양이 있는 것은 세 번째 걸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천지인 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인간이 왜 존귀하느냐? 하늘과 땅이 왜 생겼느냐?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생겼다. 하늘과 땅이 있는 이유는 1과 2가 있는 이유는 3을 만들기 위함이다.